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질문에 30분 넘게 답하는 남편과 3분만 들어도 지쳐버리는 아내.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부부들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말은 더 많이 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멀어지는 느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외로움은 깊어만 갑니다. 왜 내 말은 안 들어? 당신 얘기만 하잖아.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퇴직 후 부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통 위기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부부가 겪는 대화의 역설,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던 남편에게 퇴직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하루 8시간, 어떤 날은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은 늘 부족했고 바빴고 그래서 오히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9시, 점심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뉴스를 봅니다. 1시간쯤 보다 보면 같은 뉴스가 반복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30분쯤 걷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직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아침에 동료를 만나면 어제 회식 어땠어? 그 같은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회의 시간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점심시간에는 후배와 함께 식당에 가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정치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모든 대화들이 단순히 정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다. 나의 의견은 가치가 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인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 확인의 통로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갑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각자 바쁩니다. 매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많아야 3번. 나머지 시간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요즘 정치가 정말 말이 안 돼. 아, 그리고 말이야.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산책하다가 보니까 아파트 앞에 새로 카페가 생겼더라고. 거기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한 가지 주제가 끝나면 또 다른 주제가 시작됩니다. 뉴스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예전 회사 동료 이야기, 경제 이야기, 동네 이야기. 말할 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이 대화는 단순한 수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직 생각하는 사람이고 의견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그 대화를 이제 아내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각 아내는 다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퇴직은 또 다른 의미의 전환점입니다. 지난 30년, 40년을 돌아보면 아내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육아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그 사이사이 시부모님 안부를 살피고 명절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처리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신경 쓸 일은 더 많아집니다. 학원 스케줄, 진로 상담, 대학 입시, 취업 준비.
결혼을 하면 또 결혼 준비를, 손주가 생기면 또 손주 돌봄을 거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아내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져볼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있고 싶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를 돌보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남편이 퇴직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거는 남편. 처음에는 듣습니다. 남편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회사 생활 오래 했으니까 적응이 쉽지 않겠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되는 남편의 이야기.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계속되는 남편의 말.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어지는 대화. 문제는 대부분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 대한 자기 생각, 정치에 대한 자기 의견, 예전 회사 동료에 대한 평가, 경제 전망에 대한 자기 분석. 아내가 맞장구를 치면 계속 이어집니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아내가 다른 의견을 내면 반박이 시작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남편은 잠깐 듣는 척하다가 금방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본 뉴스에서. 아내는 점점 지쳐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이건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말을 들어줄 청중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바랐던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남편은 더 많은 대화를 원합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아내와의 대화가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반면 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소통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 말없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이 필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 좀 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오히려 섭섭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은퇴했어도 당신과는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왜 당신은 나를 피하는 것 같지? 아내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하루 종일 당신 말만 들어야 해?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돌보느라 내 시간을 다 바쳤는데 이제야 좀 쉬려고 하는데 또 나한테만 의지하려고 해?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생각합니다. 아내는 내가 얼마나 외롭고 허전한지 모르는 것 같아. 40년 회사 생활 끝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조금만 내 말을 들어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귀찮아하지? 아내도 생각합니다. 남편은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평생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일 챙기느라 내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왜 그걸 이해 못하지? 그래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당신 얘기만 하네. 내가 언제? 너무하네.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말까? 왜 내 말엔 반응이 없어? 내가 뭐라고 하면 대충 듣기만 하잖아. 당신이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그렇지. 나는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대화는 서로 하는 거지. 혼자 떠드는 게 무슨 대화야? 말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입니다. 남편은 답답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내는 지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퇴직 전에는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녁에 잠깐, 주말에 잠깐. 그래서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대화하고 좋겠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대화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하는 시간은 늘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오래 있는데 각자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는데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갑자기 서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생각만 한다고 느낍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지만 대화는 줄어듭니다. TV를 보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필요한 대화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 후 부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소통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는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남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것. 수십 년간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보느라 지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 아내도 남편의 필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이 말이 많아진 것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는 것. 사회적 역할을 잃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는 것. 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시로 이야기하는 대신 대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을 대화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에는 진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의견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 후에 정말로 상대방의 대답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 상황에서 힘들지 않았어? 세 번째, 남편은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만이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 사진 모임, 독서 모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찾아봅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복지관, 환경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 악기, 외국어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내 외에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아내와의 대화도 더 질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내도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는 오전 시간에는 혼자 있고 싶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냉정한 거나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신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하자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내도 자신만의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요리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정원을 가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과거의 역할 분담 남편은 일 아내는 집안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과거 이야기나 일방적인 의견 전달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갈까? 이 레시피 함께 해볼까? 이 꽃을 어디에 심을까? 그 같은 미래 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대화가 늘어납니다. 6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퇴직 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둘이서만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자의 객관적인 도움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부부관계는 사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주로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주로 집을 돌봤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맞벌이 부부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각자의 영역과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구조가 바뀝니다. 남편도 집에 있고 아내도 더 이상 전적으로 집안일만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위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진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생겼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직장과 육아로 바쁘다 보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나눠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꿈은 뭐야? 젊었을 때 못 이룬 것 중에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꿈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퇴직 후 함께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각자의 꿈을 응원하면서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관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일방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짜 소통이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같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요즘 나는 이런 게 두려워 같은 감정 나누기. 옛날에 회사에서 같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런 거 해보면 어때? 같은 미래 계획. 이런 대화는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대화 패턴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를 풀어내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퇴직 후 20년, 30년을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서로에게 짐이 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살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하는 대화가 아니라 비록 말은 적어도 진심이 통하는 대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은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 부부의 위기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 얘기만 해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자로. 왜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우리 서로의 말을 들어주자로. 이렇게 대화의 방향을 바꿀 때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외로웠던 두 사람은 진짜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부부가 겪는 대화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남편은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이역설적인 상황. 이것은 많은 부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대화의 구조를 만들고 각자의 사회적 활동을 찾고 함께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응 과정이 그렇듯 시간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퇴직 후 부부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극복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